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10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차 전지만 갔습니다. 2차 전지만 뜨거웠고 다른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좀 하락을 하는 그런 굉장히 차별화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수급이 완전히 집중화됐는데요. 오늘은 특히 이제 에코프로 계열의 종목들 급등했고, 또 이제 인도네시아가 이제 니켈 여러 가지 어떤 2차 전지 이제 광물들, 이 민족주의가 굉장히 또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미국 FDA 추진한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또 광물 관련된 기업들,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해서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2차적인 종목들이 다 강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더 거세지는 시세 분출, 또 가는 것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시장 분위기 흐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2차전지를 갖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외감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되고 있는데요. 더 2차전지의 수익률은 좀 극대화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이제 2차전지 업종 내에서 우리가 착시 효과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에코프로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살 수도 없다는 인식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전체 종목에 대해서 오를 만큼 올랐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계속 이렇게 매수를 못하든지 아예 관심권에서 이제 배제를 하는 어떤 경우가 있는데요. 옳지 못합니다. 이 스마트 머니들은요, 이렇게 달아오르게 된 어떤 이 주도 업종 하에서 여전히 이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발굴하고 탐색해서 뒤늦게라도 매집 단계를 거쳐요.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섣부르게 그냥 대충 대부분 다 올랐으니까 하는 식으로 2차 전지는 내게 아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인식으로 완전 제쳐두게 된다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별로 움직이지 않았던, 혹은 뒤늦게 스마트머니 큰 손들이 들어오면서 매집 단계를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회를 계속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시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87% 상승해서 2500포인트 돌파했습니다. 2512포인트고요. 거래대금도 13조 5천억으로 많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상승 종목수 220종목 정도, 하락 종목수가 670종목으로 하락 종목수가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0.8% 정도 상승했고요. 887포인트.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거래대금이 오전 11시쯤에 한 7조 정도 되는데 17조 8천억입니다. 하지만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한 300종목, 하락 종목 수가 한 1200종목으로 하락 종목 수가 4배 많았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가 없는 투자자는 굉장히 소외된 장세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수급 구도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7,400억 순매수,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은 4,200계약을 순매수하면서 수급적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이 1,700억, 기관이 3,000억 각각 순매도하면서 코스닥은 다소 좀 차익 실현하는 성격도 좀 있었다. 증시 주변 자금은 고객 예수금이 50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증시 안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신용융자잔고도 19조로 다소간에 이제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증시가 점점 또 조금씩 달아오르는, 근데 그렇게 흥분되어지지 않는 일부 종목은 굉장히 과열되어 있다고 보여지지만, 전체 이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과열되어 있지가 않죠. 이게 이제 특정 섹터 종목으로만 이제 집중된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 과열의 어떤 흐름은 아니라는 것, 지수 과열의 흐름은 아니라는 것, 그 부분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는요, 니케이 증시가 0.4% 상승, 홍콩, 대만도 강보합 정도, 상해 증시가 약보합 정도 냈고요. 큰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한국 증시가 이제 유독 조금 더 강했는데요. 2차전지의
미국의 이제 성장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 한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의 2차 전지가 그냥 아시아권에서도 압도하는 시장의 흐름을 보여줬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차트를 한번 좀 보면요. 코스피 차트도 이제 장기평선 돌파 이후 추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기평선 지지력을 보였고, 또 이제 코스닥 증시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81선을 저항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 확률을 뚫어내고 그냥 돌파했는데요. 거래대금을 터트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 신호로서 굉장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높이는 흐름, 5일선을 타고 흐르는 흐름, 지금 여기보다 여기가 다 각도가 높으면서 거래대금까지 더 많이 터지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다는 거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흐름이고요. 확률상 높지 않은 흐름을 뚫고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도 각도를 이렇게 높이진 않았어요. 초기에는 각도를 높였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 각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았거든요. 단기간에 막 시세 분출하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업종별로 순환매 돌리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둔각 형태로 좀 상승을 한 건데요. 여기는 뭐 코스닥에 그냥 2차 전지로 그냥 밀어붙이면서 그걸 초급등시키면서 만들고 있다는 점이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에코프로뱀 그리고 에코프로 요 두 개 기업이 이 시총이 와 45조네요. 넘어갔네요. 어쨌든 그 두 개 기업이 끌어올리는 장세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NF도 여기 이제 같이 1조를 했지만 거의 뭐 에코프로 BMS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수준밖에 안 되는 흐름이네요.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도 오늘 바이오가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었고 셀트론 그룹주가 오늘 좀 좋았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주들이 좀 좋았고 2차전지 뭐 첨보라든지 오늘 나노신소재, 나도전자 재료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2차전지 중심으로 강한 시세 흐름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엠텍 이런 거는 이제 포스코 계열이 오르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포스코 계열이 급등하니까 그냥 같은 계열이라고 올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폭락하게 되죠. 다 되돌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세가 계속 올라가니까 사실상 이제 그런 것들을 무시하잖아요. 야, 이게 뭐 나중에 뭐 올라가면 장땡이지, 돈 벌면 장땡이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이라는 게 투자하면서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장기적으로 성공하고 투자로 이제 계속 복리를 누릴 수 있는 거지. 이번에 뭐 올라간 것 때문에 그냥 어거지로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의 시세 흐름이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중요한 어떤 의미들을 지닌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의 케이스, 지금의 사례들, 지금의 패턴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도주가 만들어지고 주도주 흐름상 또 이제 분야별로 순환매 돌리면서 또 이쪽에서만 집중화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패턴들, 우리가 뭐 과거 이제 차화정 시절에도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이런 거 중심으로만 이제 올랐거든요. 그래서 요때도 이제 요것만 오르는 장세였고 그런 장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이 딱 그런 장세고 어쨌든 유동성이 뭐 그렇게 풍부한 어떤 장세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 업종 쏠림과 그 업종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어떤 유인은 더욱더 강력한 지금 시세 분출로 2차전지 시세 분출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 흐름들 뭐 2차전지 중심에 강한 흐름인데요. 코스피 쪽에서 시총 상위 10위까지가 강하죠. 특히나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어제 다음 주 전략에서도 사실 지난주에 야 이거 개인 투자들이 엄청나게 물량을 받고 있다라고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이제 제가 다음 주 전략 시간에서는 이거 뭔가 좀 개인의 물량이 일반 대중 개인이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세를 받쳐주는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걸 매수했다면 이런 지지력을 보이는 시세의 어떤 균형점을 보이는 어떤 패턴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일반 개인이 아니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해지고요. 오늘 갭상으로 시작하면서 갭 상승한 채 마감하는 어떤 흐름 자체는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지금 흐름이 이 상당한 어떤 수급의 강도를 끌고서 상승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구도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LG화학 또 LG그룹에서 광물 조달 수직 계열화의 또 핵심 기업이 LG화학이죠. 그래서 LG화학도 거기에 이제 편승한 5% 상승, 포스코 퓨처햄 이런 기업들, 또 이제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이런 기업들이 결국은 이제 수직 계열화의 어떤 핵심적인 기업이고, 또 포스코 그룹도 이제 수직 계열화의 어떤 흐름 속에서 포스코 화학이 19% 상승.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와, 진짜 무섭네요. 진짜. 어쨌든 시세 흐름이 뭐 그런 어떤 광물, 또 이제 수직 계열화, 양극재 중심의 강한 시세 흐름, 소재주 중심의 강한 시세 흐름이 오늘 강력하게 펼쳐졌고, 또 이제 오늘 셀 기업들도 좋았어요. SK이노베이션이 7%, LG 에너지솔루션이 2.7%, 삼성 SDI가 1.4% 상승하면서 셀 기업들 오늘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어마어마한 2차전지 종목들의 시세였는데요. KB증권 리포팅 하나 좀 볼게요. 탈세계화는 경제구조 재편의 과정이다. 지금 시대 정신이 민족주의, 탈세계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효율적인 어떤 경제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고요. 특히나 2차전지 시대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서 배터리에 필요한 이 광물 자원, 니켈, 리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런 자원이 이제 특정 국가에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석유의 민족주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광물 자원 민족주의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튬판 오펙, 니켈판 오펙 등과 같은 카르텔을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광산들을, 또 자원들을 확보한 기업들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주도주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라든지 그 포스코 계열 쪽의 기업들이 시장에서 주도력을 보이는 흐름이 펼쳐지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중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높아진 것이 문제라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카르텔 형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프리미엄을 받는 시대가 되는 거죠. 전기차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이 자명하다면 광물 자원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대비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밸류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확보해야만 앞으로 성장하고 생존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밸류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밸류로 움직인다면 에코프로가 저렇게 움직일 수 없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지금은 이 광물 자원 민족주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새로운 광산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또 새로운 방법에 의한 광물 추출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에 대해서도 더욱더 주목도가 높다는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필요했습니다. 폐배터리라든지 리사이클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 자원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방법, 광물 자원에 투자하는 기업,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아르헨티나, 호주, 또 인도네시아, 뉴칼레도니아 등에 직접 진출하면서 이미 4, 5년 전에 광물 자원을 체결하고 확보했어요. 광물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2차전지 소재 분야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광물 자원과 관련해서는 가장 뛰어난 형태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바로 포스코 그룹이다. 광물 자원 민족주의 시대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기업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광물 자원 민족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입니다. 배터리 이제 다시 재활용하고 또 그 안에서 광물을 추출하는 거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광물 자원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기도 하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이 KB증권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급 강조를 해왔었죠.
지속적으로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자료에서는 기업별 현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정리했다. 지분 관계 또는 계열사 해당 여부 등을 통한 수직 계열화가 가능한 기업에 특히 주목해야 하며 향후 해외 진출을 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에도 주목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난 기사인데요. 인도네시아도 IRA 발목 잡잇바에서 미국의 광물 FTA를 제한. 어쨌든 지금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FTA 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IRA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요. 일본이 이제 FTA 안 돼 있잖아요, 미국과. 근데 미국과 일본이 이제 뭐 광물 협정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유사한 합의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죠. 인도네시아 이제 니켈 광산의 장면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이나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FTA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소재들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일단 미국으로 건너가서 장관이 미국 정부의 주요 광물에만 FTA에 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IRA에 제한받지 않으려면 FTA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FTA 체결을 하지 않은 국가의 광물을 사용한다면 광물의 추출 가공 중 한 과정은 미국이나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문제는 인도네시아가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뭐 니켈을 채굴해서 단순 재련 정도만 하고 나머지 과정은 부가가치를 이제 다른 국가에서 높여야 되니까 FTA 체결 국가라 이제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 등 FTA 체결국으로 옮겨야만 이 IR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니켈 최대 생산국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어떤 입장은 앞으로 광물 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의 핵심적인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미 이제 포스코라든지 LG 쪽에서 가가지고 이제 인도네시아와 협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인도네시아의 어떤 FTA 추진을 이제 체결하겠다는 어떤 내용은 굉장히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증권 리포팅을 다시 또 보면요. 인도네시아가 니켈 원광 수출 금지, 오펙과 유사한 니켈 기구 설립 의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광물에 대한 민족주의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광물 자원 민족주의가 나타날 걸로 예상하고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 광산 인수, 두 번째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테슬라가 광산을 인수하고 관련된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고려 중이다. 시그마 리튬 캐나다 기업을 인수 고려 중이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관련된 기업들은 장기적인 우리가 전략으로 좀 대응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는 그룹이 포스코 그룹이죠. 광물 자원, 배터리 소재, 리사이클링까지. 그래서 보시면 이제 리튬, 각 이제 뭐 아르헨티나,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다가 광산 이제 인수하고 지분 투자하고 해가지고 리튬, 또 니켈, 호주나 뉴칼레도니아, 인도네시아 이런데 해서 포스코 홀딩스 중심으로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홀딩스 중심으로 이 광물 자원을 이제 확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이제 음극재, 양극재, 그리고 4세대 소재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이제 실리콘 음극재도 이제 최근에 이제 공장 착공하죠. 그래서 리사이클링까지 이런 부분이 가장 잘 돼 있는 수직 계열화 그룹이다.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기업들도 이제 매우 중요하죠. 국내에서 이제 성일하이텍,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CNG, 이제 에코프로 계열, 또 코스모 화학, 이제 포스코 홀딩스, 또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고려 아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인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이죠. 성일하이텍은 이제 삼성 계열 고객사 주요로 이제 갖고 있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고, 코스모는 코스모 쪽하고 에코프로 쪽,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LG 쪽도 이제 같이 커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기업들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좀 언급드린 내용이지만 서학개미, 미국 이제 사실 미국 주식이 뭐 끝없이 상승하면서 미국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는 인식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한 경고를 굉장히 해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끝없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사실 2021년도 때는 한국 증시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과정이었잖아요. 이렇게 꺾이고 있는 과정에서도 미국 증시 올라가니까 야, 한국 주식 아직도 들고 있냐? 미국 주식 사야지. 3원 오르는데 하면서 이럴 때가 이제 꼭지를 형성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물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당시에. 뭐 테슬라도 사실 100달러까지 내려왔을 때는 4분의 1 토막 났고, 애플 할 것 없이 엔비디아도 3분의 1 토막 났었고, 지금이 이제 상당히 올라왔지만, 어쨌든 엄청난 손실을 받고 지금 사실 수익률이 안 좋죠. 근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별로 그렇게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보이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가 정말 코스닥 중심으로 2차전지, 뭐 AI, 로봇, 뭐 이제 반도체도 움직이죠. 이런 어떤 고수익이 나는 그런 업종과 종목 테마까지 이제 형성되면서 이 서학개미들이 한국 증시로 굉장히 많이 유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시세를, 이 코스닥의 시세 분출을, 또 2차전지의 시세 분출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국내 투자들이 미국 빅테크 주식을 파는 배경으로 코스닥 시장을 지목하고 있다. 올해 들어 2차전지 종목을 중심으로 코스닥 시장이 뜨거워지자 투자자들도 수익률을 쫓아 코스닥 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다. 코스닥은요, 올해 들어서 세계 지수 중에서 상승률 1위입니다. 연초 이후 거의 한 30% 상승했어요. 지수가 30%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15% 상승했는데요. 2배죠.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어쨌든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미국 빅테크 주식보다 상승세가 더 강한 한국 코스닥 시장을 주목하고 있고요. 자금의 쏠림이 지금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끝은 있겠지만 지금 그게 거세지는 흐름, 그리고 오늘도 거래대금이 17조가 넘어섰습니다. 밑에 이제 그래프가 거래대금인데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는 거. 거래대금을 동반한 상승은 상당히 또 강한 어떤 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측면을 본다면, 추세를 형성한다는 측면을 본다면 우리가 조금 더 주도 업종의 시세 분출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어쨌든 위험 신호가 나오면요, 여러분에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아직은 고를 외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 편승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뭐 2차전지 중심의 강한 어떤 시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외국인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보시면 오늘 하이닉스가 1200억이 들어왔네요. 어마어마하네요. 하이닉스도 이제 뭐 하여튼 반도체는 지난 금요일날 바닥을 찍었다고 볼 수 있고요. LG화학도 1000억 들어왔고요. 아까 이제 광물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르지 못했던 SK이노베이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이제 바닥점은 좀 형성하는 패턴과 함께 수급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추세가 좀 이제 되돌려지는 흐름과 함께 나타나고 있고, 기아, 현대차, 자동차 주들도 최근에 실적 개선 바탕으로 올라온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첨보가 좀 눈에 띄네요. 2차전지 소재 기업이죠. 고려해안도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죠. 코스닥 넘어와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까 이제 보셨던 첨보, 윤성FNC, 2차전지 기업들, 뭐 로봇 기업도 이제 로봇은 이제 좀 시세가 꺼지는 형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원익 P&D도 이제 충전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2차전지 기업들 중심 동국산업도 2차전지 관련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패턴. 그래서 오늘 시세는 뭐 2차전지 중심의 시장 강세 흐름이 펼쳐지는 흐름이었고요. 어쨌든 이 흐름이 뭐 쉽게 꺾이진 않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이쪽
업종에서 수익률 극대화하는 전략을 계속 이어나가고요. 아직 오르지 않고 시세 분출을 하지 않은 종목들을 대상으로 우리는 조금 더, 왜냐면 시세 분출한다는 건요, 네, 사실상 이제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빵빵 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뭐 30에서 50%씩 이렇게 낼 수 있는 구간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체킹하고 전략에 담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월요일인데요. 굉장히 좀 차별화된 시장에서 일단은 시장에 순응하고 시장을 인정하고 또 2차전지만 가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